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나경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100일이었습니다. 검찰 장악, 사법 해체, 그리고 방송 장악, 재정 파탄. 저는 이것은 단순히 해체의 100일이 아니라 좌파 집권 100년 장기 플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고속도로의 설치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것 대정부 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나오십시오. 민주당 출신의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했어요. 맞죠? 10억 원 정도의 출처 불분명의 돈이 나왔습니다. 맞죠? 대답하세요. 아시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약 8억 원가량의 출처 불분명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춘석 법사위원장, 김민석 총리 똑같은 말을 합니다. 경조사비다, 출판 기념회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사회 상규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네, 제가 여러 차례 그 출판 개념회도 있었고 애경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현행 법에 있는 대로 다 처리했는데 그것이 사회 상규에 맞춰서 저희 연배 우리 나 의원님의 경우를 비롯해서 우리가 애경사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애경사비에 비춰서 아주 과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사실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못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출판 기념회 경조사비 투명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 제한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입법 발의하겠습니까? 네, 법안을 내시면은 좋은 법안이면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입법도 하나 발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출판 기념회를 했던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다른 이야기 정리하셔서 하시지 말고 정부 입법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법을 통과시키려면 여야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잘 아시는 오선을 하신 나 의원님께서 김민석 총리도 협조해달라는 요청 드립니다. 예, 그래서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법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맥락은 우리 권력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입법부가 선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행사해야 된다. 사법권을 행사한다. 동의하십니까?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부정하시나요?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지금 대통령의 발언하고 같이 일치하는데요. 아니, 자, 지금 제가 질문하신 것만 헌법, 답했습니다. 자, 문영배 헌법소장이 법의 뭐라고 틀 안에서 말했습니까? 사법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셔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요. 사법부가 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해 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 인식은요,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영배 소장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라. 헌법 101조에 사법부의 권력,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거,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서 선출된 최고 인민 대표 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출 독재라고 봅니다. 나 의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네. 나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나 의원님도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부분을 떼서 그것만 이야기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체 맥락은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도 명료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뗄 때는 나 의원님께서 제게 처음 질문하신 것은 분명히 대통령이 입법부가 정해놓은, 그것은 결국 입법부에서 정한 법이라는 틀이겠죠. 그 틀 위에서 사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선출 권력에 있어서 서열을 정하는 입법 독재 아니냐 뭐 등등 중국식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 첫 번째 대통령의 워딩과 문장에 무엇이 잘못이죠 하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자, 3권 분립의 그것을 설명하지 정신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전체를 갑자기 중국식이라고 하면 그 논리야말로, 저는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나 의원님께서 특정한 어떤 대상을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자, 3권 분립의 원리의 기본은 3권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출된 권력만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선출 독재에 이른다는 말씀이고요. 입법부가 법을 정해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때는 입법부도 그런 위헌적인 입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자, 민주당이 제가 드렸던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답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까? 선출 독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말씀 주시죠. 대법원장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자, 의원님들 지금 대정부 질의하잖아요. 김민석 총리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보세요. 보세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총리가 답변을 좀 조용히 계셔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질의하시는 것을 국무총리가 답변하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고, 그러고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를 서로 지적하고 또 반론도 제기하고 하면서 대정부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게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도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 분한테 토론할 수 있도록 좀 맡겨놓으시고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방청객에는 우리 국민들 많이 와 계시고 저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토론하시도록 좀 내버려 두시고 좀 잘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물러나라 그랬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 대단하냐 그랬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대법원장 물러나는 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다가 말을 뺐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출처 불분명의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지금 4인 회동 운운하면서 면책특권 뒤에서 숨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 안 듣는 조희대 대법원장 다 끌어내리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와 야 간의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잘 모르겠다.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대법원 내 대법관을 100명, 30명 하다 이제 26명을 증원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새로 임명하는 거 맞죠? 뭐 그것은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겠죠.
아니 26명을 하면 22명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대법관 증언의 문제는 본질이 누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자, 그 제도의 김민석 지속성과 총리, 김민석 정부의 총리, 변화를 전제로 하는 제가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에 답을 좀 해주세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러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나 대통령 의원님께서- 임기 안에 22명 임명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 의원님께서 5선이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2010년도에 나 의원님께서 속하셨던 당에서도 이미 24명 안을 냈었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때는 이렇게 임기 안에 22명을 임명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재명 결국 이재명 대법원 만드는 겁니다. 임기 문제가 그것뿐입니까? 아니라 숫자 지기현 문제, 본질 판사 아닌가요? 마음에 안 든다고. 자, 김민석 총리 제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기현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그거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 전담재판부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떤 대목의 위헌인지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총리는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내란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아무리 민주당에서 정치인 출신을 뺀다고 해도 결국 뭡니까? 배당된 재판, 어느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배당을 바꾼다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판의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보수 성향 3명 판사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 하시죠? 대답 못 하시겠죠? 아니, 내란 답변을 하려고 하고 재판부 있는데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헌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특별재판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적절한 예 같지 자, 않습니다. 헌법 84조를 저는 그리고 다르게 해석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재판부에 자, 그다음 관련해서 무엇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헌이냐는 자, 분명히 지적해달라는 제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해서는 헌법 101조. 별로 명료한 답을 못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지금 총리로서의 답변 태도가 틀리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헌법 101조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특별법원이면 위헌이다. 김민석 그리고 총리, 대법원장 임명하지 자유민주적 않으면 기본 위헌이다라는 질서가 것이 뭡니까? 아니고 위헌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 안 해주시고 아까 설명해 저보고 드렸잖아요. 아까 설명은 위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헌법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 안 해보셨죠? 자, 검찰 해체하는 것도 이 보면 표가 똑같아요. 중국식 이 정법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결국 정치가 수사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자, 김민석 총리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뭡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죠?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확립해야 됩니다. 뭡니까? 잘 법치주의, 모르시겠습니까? 민주주의, 그러면 의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자, 이런 여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나치 정권 이후에 그 반성으로 나왔고 결국은 이 국민의 인권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그래서 제도화했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 자, 통진당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옵니다. 바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력 분립과 삼권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다수 정당이라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까 사법부 독립,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지금 사실은 사법부를 흔들고 대법관을 증언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다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이게 뭐냐?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개헌보다 더한 주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민석 총리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나 의원님 말씀은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을 거쳐서 현재의 상황이 검토할 그야말로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현재의 상황이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독재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을 해야 한다. 그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현재의 해당한다고 상황이 봅니다. 아주 한번 위기적인 독재 상황이다라고 검토하시고 보시면 제가 되죠. 김민석 총리께 건의할 것은, 그리고 제안할 것은, 지금 강유정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가짜뉴스로 물러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 주십시오. 지금이 그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전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언론 모르겠고요. 장악에 대해서 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지난번에 휴가 신청을 한번 했다가 재난 상황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반려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재난이 있어서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끌어내는 것으로 언론 장악을 완성하려고 하는데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의 실태를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유감스럽게도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없이 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식의 방송 3법은 만들지 않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방송 3법의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노사 공동 경영, 또 그리고 이사 추천 단체의 임의성, 자의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편성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국민 여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방송사가 노사 공동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성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조항으로는 사장이 말하자면 경영자가 지명하는 5명, 본인 포함 5명과 종사자가 추천하는 5명 이렇게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라는 것이 의원님 잘 아시지만 EBS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BS의 경우에는 노조가 전원 100%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입니다. 노조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MBC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60-70%의 구성원들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입니다. KBS의 경우에는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압도적 다수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종사자 대표 5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구성하는 5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방송법을 보면은 굉장히 그 사장을 어렵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장 뽑아봤자 10분의 1밖에 경영권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편성위원회의 10분의 1, 편성위원회에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상은 이번 방송 3법에 따르면
현재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10개 방송사 KBS, MBC, SBS, EBS, 연합뉴스, YTN, JTBC, TV조선, MBN, 채널A 이 10개 방송사의 모두 10개 방송사 모두에 노사 공동 경영위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편성 규약을 제정을 하는 것인데요. 편성 규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편성 규약이 헌법이나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편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편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모든 국민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방송사가 노사 공동 경영을 해라. 이렇게 법제화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를 선임하는 추천 단체에 변호사 단체 그리고 방송 미디어 학회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변호사 중요하죠. 여기도 변호사 출신들 많으시니까 좋습니다. 또 방송이니까 방송 미디어 전문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사의 이사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입니다. 회계 결산, 중요한 자산 처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경영단체, 회계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 그렇게 히트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 방송사들인데 문화단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방송 3법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이게 여러 단체가 들어가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 민노총에다가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방송 3법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진숙 그렇게 대단치 않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물러났다면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따라서 물러났다면 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저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나갔다면 3대2 구조로 민주당 주도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설명을 했으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나경원 의원님, 배정부지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한 축으로는 사법 장악, 검찰 해체, 언론 장악에 이런 프레임으로 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 한 축으로 내놓은 것은 재정 파탄 그리고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입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고 많이 낸 운전자가 보험료율이 높겠죠? 그리고 사고 안 낸 운전자는 보험료율이 낮겠고. 근데 사고 안 낸 운전자 보험료율 깎아서 사고 많이 낸 운전자 보험료율 사고 안 낸 사람 보험료율 올려서 사고 많이 낸 사람 보험료율 깎아주자는 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됩니까? 안 많이 있는 됩니까? 사람을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다면은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우리 나 의원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제기하신 것과 같다는 생각이 김민석 사실은 총리, 듭니다. 많은 지금 내가 질문하는 시간이고요. 그거는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네, 자, 그렇지만 역시 조금 김민석 전에 총리도 사실은 민주당 제가 의원들처럼 우리 내란만 나 의원님께서 저와 제가 같이 정치를 지금 오래 질문하는 하셨는데 것은 오선을 하신 무엇이냐? 분이 조용히 해주십시오. 대정부 질문의 자리를 저런 방식으로 쓰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자, 불가피하게 김민석 총리, 이런 방식으로밖에 답변드릴 김민석 수밖에 총리, 없겠다는 답변 똑바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십시오. 총리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걱정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고신용자 이자율 깎아서 저신용자 이자율 높여서 이자율 깎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고신용자가 한번 펴보십시오. 고신용자가 결코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겁니다. 이 말 지적을 하려는데 해주십시오. 지금 또 내란합니까? 내란이 만병통치약입니까? 내란 정식 외치면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익스큐즈 해주는 것 같습니까? 그렇진 내란을 않지만 이유로 기본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국가로 만들지 생각합니다. 마십시오. 자, 청년 고용 일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저는 자, 이거의 끝판왕이 뭐냐? 엊그저께 국정과제 4년 연임제 발표하셨죠? 4년 연임제, 대통령 4년 연임제 발표하셨죠? 개헌 말씀이십니까? 4년 연임제는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있던데 무슨 저는 말씀입니까? 중임제로 기억하는데 중임제입니까? 저는 연임제로 봤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일반적인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김민석 총리 들어가십시오. 제발 대정부 질의 질 좀 높이치다. 부장님, 민주당 의원 너무 떠든다. 좀 조용 좀 시키세요. 들리지 않잖아요. 여기가 다 시끄럽소. 다 시끄럽네요. 다 시끄러. 폼으로 앉아 계세요. 의회 독재로 시작된 자유대한민국의 파괴는 사법장악, 언론장악, 그리고 시장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의 일자리 기회는 사라지고 대한민국 미래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나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